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네, 오늘 9월 18일 페더럴 리저브 미 연준에서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대부분 저도 그렇고 그냥 결국에는 0.25% 인하할 거다 대충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과감히 의외로 0.5%를 단행했어요. 뭐 이해는 갑니다. 연방준비위에서 이렇게 통화정책을 발표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시장에 영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 그렇죠. 연방준비가 0.25 내리니 0.5 내리니 이런 것들은 대부분 사실 다 예측하고 그러잖아요. 그전에. 근데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 시장이 어이쿠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발표 딱 했을 때. 그래서 시장이 막 움직이고 해야 뭐 긴축 재정을 할 때 긴축도 되고 통화 팽창을 하고 싶으면 팽창도 하고 그러지 그냥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식으로 하면 사실은 별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효과가 있게끔 발표를 한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0.5% 인하가 이제 결국에는 2020년 이후로 처음으로 드디어 인하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동안 전전긍긍했었죠.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서민들의 삶도 힘들어지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은 잘 안 잡히고 그다음에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또 경기 침체가 서서히 징후가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마당에 이제 0.5% 내렸어요. 그래서 일단 뭐 우리들이 당장 알아야 될 일은 뭐 대부분 사람들은 뭐 연준이 그거 발표 하나 안 하나 그냥 먹고 살기 바쁘신 분들은 신경 쓸 수도 없을 겁니다. 대부분은 뭐 저 얘기 발표하는 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나는 그냥 또 오늘도 일을 해야 되고 또 뭐 렌트비 내야 되고 먹을 거 사 먹어야 되고 뭐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근데 밀접히 영향력은 있죠, 다들.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대부분이 차나 집을 사실 때 대출을 받았잖아요, 모기지. 그 금리가 이제 좀 인하가 된다는 것. 그거는 이제 한시름 놓는 거겠죠. 그리고 금리가 인하되고 경기가 이제 약간 통화가 더 팽창될 거기 때문에 투자도 더 많아지고 일자리가 좀 더 많아질 것이다. 지금까지 일자리 뭐 창출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계속 일자리 좋았습니다. 정말 거의 완전 고용률에 가까운 그런 상태가 뭐 2년 가까이 계속 되어 왔었는데 뭐 지난 한 2달간 약간 그 실업률이 조금 올랐어요. 많이 오르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금리 인하는 단행해서 그러면 투자가 좀 촉진되고 또 고용도 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은퇴하신 분들, 저희 좀 선배님들,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은퇴할 것 같은데 은퇴하신 분들은 많은 그 은퇴 자금을 투자 회사나 이런 데다가 뭐 401k나 이런 데다 놓고서 연금을 받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은퇴하신 분들한테는 좀 안 좋겠죠. 이자율이 그렇죠. 떨어지면은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받는 받는 금액이 금액이 좀 줄겠죠. 줄어듭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도 자산 운용을 좀 하셔야 된다면은 이게 맞게 적당한 전환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처를. 뭐 CD 같은 것도 그동안 아주 좋았어요. 연리 5% 이상 줬었는데 이제 그게 또 떨어지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뭐 기본 상식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됐겠는가? 양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연준에서 0.5% 금리를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대통령 11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현재 정권에 유리하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잠깐 또 기사를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이 트럼프가 되는 게 확실히 하다 뭐 또 이런 얘기를 해서 솔직히 저는 헷갈려요. 잘 아, 모르겠어요. 그래요? 예. 그러면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CNN 볼까요? CNN, The Fed's long-awaited rate cut is colliding with presidential politics. 아무래도 관계가 많이 있어요.
이 그렇죠. 오늘 금리 인하한 거하고 대통령 선거하고. 자, 워싱턴 포스트지. Federal Reserve rate cut may boost Kamala Harris in campaign home stretch. 아무래도 카말라에게 더 유리하다. 당연히. 예, 유리하죠. 워싱턴 포스트지. 네. 예,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자, 포브스지도 How will interest rate cut impact election? 그렇게 해서 또 기사를 냈습니다. 자, 이 다 읽어봤는데 뭐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기사들도 당연히 생각한 게 현 정부에 유리해요. 훨씬. 왜냐하면 그렇죠. 특히 바이든, 해리스 이 정부에게는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는 것은 그동안의 정책, 일자리도 잘 보존하면서 인플레이션도 잡고 쭉 대나가다가 잘 잡히는 것 같아서 전문 용어로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죠. 소프트 랜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인플레이션도 단행할 수 있는 거다. 이걸 그냥 바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원래 계획했던 대로 바이든 행정부가 잘 하고 있고 그동안 혹시 못해서 의심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결국 잘 되고 있나 보다. 이렇게 해서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트럼프는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이든, 카말라 절대 연준한테 압력 넣어가지고 금리 인하 단행하지 마. 내가 당선되고 나면 완전히 단행할 거야. 막 그러니까 그때까지 참아. 막 이랬거든요. 네. 트럼프의 이 우격다짐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이민 문호도 그러잖아요. 야, 이민 관련된 개선 정책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맨날 이민 가지고 공격하면서 바이든 보고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 내가 대통령 되면 내가 다 할 테니까 지금은 곰고 썩게 놔둬라. 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의 말하는 방식은 초등학생 수준이에요. 쟤는 미련해. 나는 똑똑해.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와 정치인이고 억만장자가 아주 간결하게 얘기해내 이렇게 해서 박수를 보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졌잖아요. 근데 지금 네. 10년 넘게 듣고 보니까 트럼프의 말하는 방식은 이거예요. 아주 유치한 거예요. 너는 못났고 난 잘났어. 넌 잘못했고 나는 잘했어. 지금 이겁니다. 자, 지금도 두 번째 암살 시도가 무산됐지 않습니까? 네. 진짜 그게 정말로, 사고일까요? 누군가가? 아니면은 아, 조작된 걸까요? 뭐 그렇게 뭐 음모론까지 갈 필요는 없고 아는 그대로 미국에서는 늘 뭐 유명한 사람 내의 정당 선호도 이런 거 상관없이 유명한 사람을 쏘고서 나도 죽겠다 이것은 옛날부터 있잖아요. 옛날부터 있어서 레이건 그렇죠. 당시도 있고 뭐 총일 마음껏 소지할 수 있는 나라기 때문에 이런 일은 뭐 굉장히 막 희한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되지도 않아요. 유명한 사람 있으면 누군가 가서 쏘려고 하고 지금 이 두 번째 암살 지도했던 범인도 뭐 바이든도 쏘려고 그랬었고 첫 번째 그 필라델피아에서 쏘아서 트럼프 귀를 찢었던 그 친구도 바이든도 죽이려고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증거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트럼프를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 그렇지만 제이디 벤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이디 벤스도 지금 트럼프 닮아가요. 두 번의 암살 시도가 젊은 사람이요. 있었는데 민주당을 겨냥하진 않았고 트럼프만 겨냥을 두 번 했다. 그럼 이건 뭘 뜻하냐? 이거는 민주당 반성에 뭐 이런 식으로 나가요. 트럼프 닮아서 유치한 식으로 몰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거도 없고 있지도 않은 일을 이렇게 정치인이 얘기해버리면 이거는 크나큰 가짜 뉴스며 선동이잖아요. 맞아요. 예. 누군가는 또 그 말을 듣고 실제로 행동에 또 옮기겠다고, 그리고 우리가 대신 그거를 원수를 갚아야 돼. 막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잖아요. 예, 아주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아주 조심해야 될 일.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여기서 또 트럼프 암살 얘기 나왔으니까 나오는 얘기가,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주 정부에서도 이 조사를 같이 하고 싶어.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 들으면서 갑자기 한국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국 같으면 누군가가 범인을 잡아가지고 내가 조사할 거야, 내가 수사할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과가 어떻게 진실을 납니까? 예, 완전히 자기가 왜곡해가지고 윤석열에 왜곡되고. 유리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막 들었는데, 아유, 이것까지는 아니겠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 디센티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조사를 더 철저히 잘하기 위해서지, 요 사람들의 막 증언을 이렇게 뒤틀어가지고 바이든에게 공격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소식을 전하고요. 자, 오늘 연방 준비위원회에서 0.5% 금리 인하 단행한 것, 우리 미주 한인분들,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회사 다니시는 분들, 또 은퇴 생활 하시는 분들, 이 점 참고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고요. 또 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미국 대선에서는 카말라 해리스한테 많이 유리해졌다. 그러나 아직도 사실은 모르긴 모릅니다. 아무리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조금 더 현재 약진을 해나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고, 또 47여일 남은 미국 대선까지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해리스가 이길 것이다, 뭐 트럼프가 질 것이다, 이렇게 쉽게 예측할 수는 없어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이러한 점 미주 동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고요. 이상 미국 정치농장 400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님도 수고 많이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어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